1502년 니콜로 마키아벨리, 그의 사상은 여전히 왕들을 떨게 만드는 그 남자가 체사레 보르자를 만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논쟁이나 외교적 수사 혹은 협박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그는 침묵을 마주했습니다. 보르자는 자신의 동기를 설명하지 않았고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관찰하는 자의 인정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얼어붙은 듯한 고요함 속에서 마키아벨리는 말이란 종종 약자들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의도를 설명하며 이해받기를 애원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동안 당신은 사실 세상에 자신이 무해한 존재라는 것을 신호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력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변의 중력을 왜곡시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존재 주위를 궤도처럼 도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듭니다. 당신은 필사적인 노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과도한 투명성은 당신을 쉽게 버려지고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오늘 당신의 굴복의 건축물은 무너질 것입니다. 폭군을 전설로 평범한 사람을 잊을 수 없는 인물로 변화시킨 그 메커니즘을 흡수함으로써 당신은 무언가를 쫓는 자에서 쫓기는 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당신은 묵직한 존재감이 되는 법, 사람의 마음에 사로잡는 미스터리가 되는 법,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향해 당신의 침묵을 존중할 수밖에 없도록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개인이 되는 예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만남의 끝에서 당신은 사회적 권위를 재건하고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그 애처로운 욕망을 단번에 파괴할 열쇠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음악, 당신이 저지르고 대부분의 평범한 대중이 자기 파괴의 주문처럼 반복하는 치명적인 실수는 사랑과 존경, 그리고 권력이 전적인 헌신의 부산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늘 곁에 있어야 하며 언제든 시간을 내어주어야 한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잔혹한 시장에서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접근성은 권위의 독약입니다. 존재의 근본적인 법칙을 이해하십시오. 가치란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라 당신을 소유하기 어렵다는 사실에서 발생하는 인식일 뿐입니다. 당신이 들이마시는 공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생명에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가 없다면 당신은 몇 분 안에 죽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산소에 감사하거나 그것에 깊은 경외심을 느낀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였습니까? 아마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산소가 풍부하고 무료이며 음악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합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 산소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필수적이고 아마도 유용하겠지만 당연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투명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욕망의 구조는 당신이 공공재가 되기를 무심코 멈추고 희귀한 이벤트가 되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체사레 보르자는 자신의 궁정에 자신의 모든 행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확실성의 베일 아래서 움직였습니다. 음악, 메시지가 도착하자마자 1초 만에 답장할 때, 딱히 할 일이 없어서 갑작스러운 초대를 수락할 때, 또는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자신의 감정과 취약점을 쏟아낼 때, 당신은 사실 당신의 시간과 삶의 가치가 영원이라는 것을 신호로 보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자극과 만족 사이의 공간에서만 살아남는 아주 독특한 생명체입니다. 당신이 그 공간을 즉시 채워버린다면 당신은 그 욕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공백을 기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공백은 약자들에게는 불편한 것이지만 지배자들에게는 유용한 작업 도구입니다. 당신이 물러설 때 당신의 관심이 간헐적이 되고 당신의 인정이 얻기 힘든 상이 될 때 당신은 상대방의 뇌가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재할 때 그들은 당신을 잊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이상적이고 강력한 당신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이 만든 빈자리를 당신의 중요성에 대한 환상으로 채우려 합니다. 희소성은 무관심한 척하는 가벼운 게임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보다 자신의 에너지를 더 소중히 여기는 자의 실존적 태입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거지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존재만으로도 방의 공기를 바꾸는 군주의 차이입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당신에게 접근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 비용이 바로 마찰입니다. 마찰 없이는 음악 불꽃도 없습니다.
저항 없이는 가치도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적 관대함을 점검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어디에 노력 없이 얻은 것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당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접근성이라는 수문을 닫는 것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흔한 것은 소비되고 버려집니다. 희귀한 것은 보존되고 숭배받습니다. 권력은 모든 곳에 존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느끼는 부재가 되고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침묵이 되는 데 있습니다. 모두가 보고 많은 이들이 닿기를 원하지만 군중의 천박한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항상 압도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지평선이 되십시오. 오직 당신이 스스로의 고립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충성심을 채처럼 내릴 수 있는 필수적인 무게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당신이 무자비하게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할 비극적인 인지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완결성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미완성된 것을 혐오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음표, 직전에 멈추는 노래, 결말 없는 이야기, 반만 밝혀진 비밀, 이런 것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고통에 가까운 심리적 주의력을 불러일으킵니다. 보르자의 원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체살의 보르자가 외국의 사절단을 맞이할 때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의도가 담긴 상세한 지도를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편들만을 건넸습니다. 그는 말끝을 허공에 흐렸습니다. 그는 침묵이 사회적으로 편안한 수준보다 1초 더 지속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마키아벨리와 다른 관찰자들은 그 퍼즐을 맞추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완전히 해독되기를 거부함으로써 보르자는 자신의 계획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적들의 마음을 식민지화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투명성이 미덕이라고 믿는 흔해 빠진 실수를 저지릅니다. 공개적인 심리 치료 시간에 온 것처럼 여러분은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모든 결정을 정당화하며 자신의 두려움을 노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예측 가능해지고 예측 가능한 것은 무해한 것이 됩니다. 반면 권력은 모호함이라는 망토를 요구합니다. 보르자의 원칙은 당신이 결코 전체 그림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생각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모든 해답을 주지 마십시오. 그들이 대답을 멈출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권력의 유혹에 적용된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이가르닉 효과는 인간의 뇌가 완료된 작업보다 미완성이거나 중단된 작업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 쉽게 기억하여 그것을 끝내도록 충동하는 정신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심리 현상입니다. 의도적으로 불완전한 인물이 됨으로써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끝나지 않는 열린 굴레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꼬리표를 달고 당신을 이해하려 하고 당신의 다음 단계를 예측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도 속에서 그들은 당신의 다음 폭로에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미스터리는 가면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 중 어떤 부분이 어둠 속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해되는 순간 당신에게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꼬리표가 붙는 순간 당신은 분류됩니다. 그리고 분류되는 순간 당신은 서류철에 처박힙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연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정신적 서랍 속에 있는 수많은 파일 중 하나로 전락하게 됩니다. 보르자의 원칙은 이러한 진부함에 대항하는 철학적 개입입니다. 당신은 부분적 공개의 대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되 절정은 생략하십시오. 당신의 야망을 보여주되 당신의 방법은 숨기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되 당신의 지식의 전체 출처는 결코 밝히지 마십시오.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깊이의 아우라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드러난 그 작은 것이 강력하다면 숨겨진 것은 거대하고 엄청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타인의 인식을 왜곡하는 권위의 착시 현상입니다. 다음을 이해하십시오. 미스터리는 모든 매력과 모든 경외심의 기초입니다. 완전히 알려진 것은 매력을 잃습니다. 부분적으로 숨겨진 것은 매혹을 유지합니다. 당신이 어떤 공간이나 관계를 지배하고 싶다면 마지막 설명 전에 떠나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을 목마르게 하고 의구심을 갖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 자신의 권력에 대한 환상을 당신에게 투영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이 시작한 패턴을 완성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동안 당신은 자유롭고 닿을 수 없는 존재로 남으며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됩니다. 진정한 권력은 결코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이란 타인의 이해에 굴복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을 해독하려는 모든 마음의 주권자가 될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일어나며 인간 권력의 최고 위층에서도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복제되는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굴복에 대한 즉각적인 감지입니다. 동물이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낄 때 자비를 바라며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하며 취약점을 드러냅니다. 음악, 인간들 사이에서 우리는 이것을 애원이라고 부릅니다. 애원은 단지 누군가 무릎을 꿇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 그것은 존재할 허락을 구하는 사람의 목소리 톤에 평가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과도한 설명에 음악, 그리고 상대방을 머물게 하거나 사랑하게 하거나 자신을 고용하도록 설득하려는 사람의 절망 속에 있습니다. 왕들의 태도는 이러한 행동의 완벽한 대척점입니다. 그것은 애원하는 것이 곧 생물학적 자살을 저지르는 것이라는 독단적인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관심이든 인정이든 기회이든 무언가를 구걸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고 세상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생존이 타인의 자선에 달려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탈적인 본성을 가진 세상은 구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음악, 역겨워합니다. 군주나 내면의 주권을 가진 개인의 역학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는 충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유일하고 논리적인 선택으로 만듭니다. 그는 존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례함이 그것을 저지르는 자에게 심각한 계산착오가 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왕들의 태도는 당신이 신성함에 가까운 무관심으로 상실의 가능성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 직책, 위치를 잃을까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이미 그것의 노예입니다. 진정한 권력은 기꺼이 홀로 걸어가려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기꺼이 등을 돌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당신의 교환 가치는 무한히 귀중해집니다. 자급자족이야말로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사회적 자석입니다. 결핍된 자는 과도한 압박으로 원하는 것을 밀어내지만 자급자족하는 자는 스스로가 중력의 중심이기 때문에 끌어당깁니다. 그는 우주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자신의 법정이자 자신의 군대입니다. 왕들의 태도를 채택할 때 당신은 필요성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자신의 신체 언어와 화술을 훈련해야 합니다. 왜 전화 안 했어? 또는 내가 뭘 잘못했어와 같은 질문은 그만하십시오. 음악. 이런 질문들은 당신을 무의미함의 지하실에 묶어두는 사슬입니다. 대신 당신의 공간을 차지하십시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되 아무도 듣지 않아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잃는 손해는 당신이 아니라 듣지 않은 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형이상학적인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때 세상은 그 현실을 증명하기 위해 재편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싸구려 오만함이나 자아의 가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만이 당신 정신적 영토의 유일한 주권자라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당신 스스로를 절대적인 권위자로 대하지 않는데 왜 세상이 당신을 그렇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당신 안에 사는 거지를 죽이십시오. 음악, 절망의 어조를 띠는 모든 애원을 제발 땅에 묻으십시오. 왕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너무나 압도적인 권위로 걸어가기에 문들이 두려움이나 존경심 때문에 스스로 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태도는 당신이 그 자체로 완전한 닫힌 시스템이라는 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사랑이든 돈이든 박수갈채든 외부에서 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추가 요소일 뿐 결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자신감이라는 불꽃 속에서만 벼려질 수 있는 것을 외부에서 찾는 것을 멈추는 날, 당신은 마침내 당신의 왕좌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행동하는 방식의 거울입니다. 당신이 사냥감처럼 행동한다면 사냥당할 것입니다. 당신이 왕처럼 행동한다면 추앙받을 것입니다. 선택은 순전히 미학적이고 전략적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편리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매끄럽고 빠르며 수고롭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업들은 편리함이 최고의 선이라고 믿으며 사용자 경험에서 마찰을 제거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앱을 판매하는 데 효과적인 방식은 인간의 권위를 구축하는 데에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계산된 마찰의 원칙은 얻기 쉬운 것은 본질적으로 소중히 여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계입니다. 어떤 일이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뇌는 그것이 생존이나 지위의 가치가 없다고 추정합니다. 당신이 쉬운 사람, 만나기 쉽고 설득하기 쉬우며 기쁘게 하기 쉬운 사람이 될 때 당신은 스스로 폐기 처분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범함으로 포화된 시장에서 저부가 가치 상품이 됩니다. 계산된 마찰은 자격 없는 자들을 걸러내고 당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인 장벽을 만드는 예술입니다. 고대의 신전이나 비밀 결사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길을 지나는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통과 의뢰, 실현, 그리고 기나긴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찰은 설계의 오류가 아니라 그 기관의 신성함과 위신의 원천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을 당신의 삶에 적용할 때 당신은 포장된 도로가 되기를 멈추고 산을 오르는 등반길이 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시간이나 전문 지식 또는 친밀함을 원한다면 그 사람은 저항에 부딪혀야 합니다. 유치하거나 때를 쓰는 저항이 아니라 기준의 저항이어야 합니다. 높은 기준을 갖는 것은 계산된 마찰의 가장 순수한 형태입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초대의 아니오라고 말할 때, 음악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건을 내걸 때 당신은 마찰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존경은 바로 그 마찰 속에서 벼려집니다. 편리함은 투자를 없애기 때문에 사람들을 일회용품으로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누군가가 자원, 시간, 노력, 돈 또는 인내를 무언가에 더 많이 투자할수록 쓸모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했다는 인지 부조화를 피하기 위해 그것이 가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 모든 것을 쉽게 만들어줄 때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소중히 여길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계산된 마찰의 원칙은 당신이 극도로 까다로워질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대답은 기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 누구의 삶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지능을 요구하는 퍼즐이 되어야 하고 들어갈 자격을 요구하는 요새가 되어야 합니다. 마찰은 또한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인 선별 도구의 역할도 합니다. 단지 편리하고 공짜인 것만을 찾는 사람들은 당신이 세운 첫 번째 장벽 앞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산된 마찰은 기생충들을 멀리 떼어놓고 인생에서 소중한 모든 것은 무거운 문 뒤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수준 높은 개인들만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접근성을 검토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너무 쉬운 사람입니까? 당신과 함께 걸을 부츠조차 신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길의 돌들을 치워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멈추십시오. 마찰을 다시 도입하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며 탁월함을 요구하고 정복하기 어려운 영토가 된 것에 대해 사과하지 마십시오. 결국 사람들은 누가 가장 쉽게 자신들에게 봉사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자신들에게 함께 있을 자격을 증명하라고 도전했는지를 기억합니다. 마찰은 평범한 상호작용이라는 석탄을 흔들림 없는 충성이라는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힘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가면이 벗겨지고 전략이 영혼과 만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법칙을 외우고 보르자의 침묵을 흉내내며 세상에 가장 엄격한 마찰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자신의 말조차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저 어설픈 삼류극장의 배우에 불과합니다. 다섯 번째 메커니즘은 가장 잔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이 꺼졌을 때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자기 배신은 권위에 침묵하는 암세포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어길 때마다 일찍 일어나겠다고 말하고 스누즈 버튼을 누를 때마다 운동을 가겠다고 결심하고 핑계를 댈 때마다 해로운 관계의 부스러기 따위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첫 번째 관심의 신호에 무너질 때마다 발생하며 이 작은 배신 하나하나는 당신의 자신감이라는 관에 박히는 못과 같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자신감 부족을 자존감의 문제로 분류하려 하지만 전략 철학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감은 내부 감사의 과정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무자비한 관찰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타인에게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하는 행동을 기록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배신한다면 종속된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주권이 없는 개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조차 다스릴 수 없으면서 감히 어떻게 타인의 인식을 지배하기를 열망합니까? 서론에서 언급했던 그 무게감, 방 안에 뿜어내는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이 입은 옷이나 연습한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린 명령을 이행하는 사람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자신을 배신하기를 멈출 때 당신의 목소리는 다른 주파수를 얻게 됩니다. 오만함 때문이 아니라 진실성으로 인해 독단적이게 됩니다. 자기 배신의 치유는 거의 수도승과 같은 규율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한 말을 마치 신의 법칙인 것처럼 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겠다고 말했다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타협도 내일도 양보도 없습니다. 자기 배신을 없앰으로써 당신은 힘이 있는 척할 필요성을 없애버립니다. 권력은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뿜어져 나오는 것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두운 심리학은 철학적 개입으로 변모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조종 도구는 자신의 양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진실입니다. 자신에게 빚진 것이 없을 때 당신은 세상에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불안감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불안감이란 단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눈치챌까봐 두려워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당신이 진정으로 사기꾼일 때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십시오. 사람들은 포식자가 피냄새를 맡듯 자기 배신의 냄새를 맡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당신의 아우라에서 모순을 느낍니다. 반면 내면의 배신을 치유한 개인은 적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밀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의 가치 확인은 외부 시장이 아니라 내면의 규칙을 이행하는 데 있으므로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것을 통합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희소성, 미스터리, 왕의 태도, 그리고 계산된 마찰은 스스로의 주인이 된 자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이 됩니다. 자신에 대한 배신을 치유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당신의 존재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존경 때문입니다. 궁극의 권력은 남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대 통제받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길가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즉각적인 보상 시스템과 현대성의 파편화된 주의력 결핍이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것들은 약한 자들, 참을성 없는 자들, 음악, 그리고 싸구려 오락거리만 찾는 자들을 걸러냈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당신은 권력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구축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는 침묵의 소수에 속합니다. 저는 당신의 회복력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단지 구경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장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도발을 이해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밝혀낸 그림자들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대부분 인간들의 비극은 평생을 세상의 누군가가 되기 위해 애쓰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될 용기를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의한 미스터리와 희소성은 단순한 사회적 전술이 아니라 세속으로부터 신성함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인식을 조종하는 대가가 되는 것의 위험은 결국 자신의 가면 속에서 길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 당신의 마음속에 메아리 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모든 시선, 모든 박수갈채, 그리고 영향력에 대한 모든 욕구를 걷어낸다면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당신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 대답이 공허함이라면 당신은 여전히 노예입니다. 당신이 이 현실에 눈을 떴다는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그리고 같은 주파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신호로서 음악 아래에 나는 반응하지 않고 결정한다라는 문구를 댓글로 남기고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습관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완전한 투명성이라는 평범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서약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무시하는 일을 하십시오.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추천 옵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누르십시오.
알고리즘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식적인 반항의 행동으로서 말입니다. 이 행동이 권력의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고 무의미함의 거품을 터뜨리며 시스템이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강제한다는 숨겨진 의미를 지니게 하십시오. 피상적인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저는 위험한 초대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채널의 멤버십에 가입하는 것은 단지 콘텐츠 제작자를 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권의 철학에 대한 의식적인 헌신입니다. 그것은 전략이 이론을 넘어 실행이 되는 서클로 들어가는 당신의 입장권입니다. 당신이 그저 역사를 관찰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권위라는 무게로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었다면 가입 버튼이 당신의 다음 단계입니다. 그리고 침묵의 힘에 대해 이미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면 다음에 다가올 것을 준비하십시오. 음악. 지금 화면 상단에 나타나는 영상은 당신의 입문을 위한 다음 단계입니다. 그 영상에서 우리는 고압적인 환경에서 인식을 조종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혀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의 심연을 들여다볼 용기가 있는 자들의 모습만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